안녕하세요, 테크스낵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관련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존이 핀터레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번에 광고 관련 파트너십을 핀터레스트와 맺었는데요. 이 두 회사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광고주들, 즉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의뢰한 그 광고를 핀터레스트에 노출시키는 게 그 가장 큰 파트너십의 목적이라고 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A라는 신발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마존에게 광고를 의뢰해요. 이런 거 광고 좀 노출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접수된 광고를 핀터레스트 그 서비스에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이번 두 회사가 맺은 파트너십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존은요, 현재 두 가지 포맷의 광고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집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광고와 스폰서드 프로덕트 형태로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그거예요. 검색 결과 광고는 내가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 신발을 검색했을 때 광고를 의뢰한 브랜드 혹은 제품의 그 결과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검색 결과 광고고,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이제 유사한 검색어나 유사한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제품을 그 화면 하단이나 사이드에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것을 이제 스폰서드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주력으로 아마존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존의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들, 즉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의뢰한 광고는 아마존 이커머스 앱이나 웹에만 노출돼요. 현재는. 즉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는 이 광고는 현재 아마존 이커머스라는 공간에만 국한되는 공간의 제약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아마존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어마어마할 거니까 그 트래픽은 정말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어찌됐건 돈을 쓰는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의뢰한 이 광고가 아마존 이커머스를 넘어서 다른 공간에도, 다른 서비스, 다른 어떤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에도 노출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효율이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아마존 이커머스 서비스지만, 광고주와 브랜드 입장에서는 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단점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핀터레스트와의 파트너십이 아마존에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존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가져가고자 하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 이커머스 사이트라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 이번 파트너십에서 노리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핀터레스트의 글로벌 월 활성 사용자는 약 4억 6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4억 6천만 명이 한 달에 그 핀터레스트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 월 활성 사용자라는 건데요. 이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존에는 아마존이라는 공간에만 노출되었던 그 광고주들의 그 광고가 핀터레스트에도 추가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존은 광고를 노출시키는 어떤 노출도, 효율도라는 측면에서 광고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핀터레스트는 어떤 이점도 없냐? 핀터레스트가 가져가는 이점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에 포커스된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포커스된 서비스거든요. 근데 핀터레스트는 항상 그런 영감과 아이디어를 구매 행위, 즉 커머스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서비스에 커머스 성격을 더하고자 항상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 성적,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핀터레스트에서 관련 콘텐츠를 클릭을 하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커머스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핀터레스트에서 아마존을 통해 노출된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마존 웹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희망한다면 구매까지 완료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해요. 즉 이 구매 행위라는 커머스적인 여정을 시작하는데 핀터레스트가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핀터레스트도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머스적인 성격을 분명히 이 서비스에 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두 회사의 파트너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데이터를 가진 자와 사용자를 가진 자가 힘을 합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효과적인 디지털 광고를 집행을 하려면요,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타겟 광고, 정밀한 타겟 광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풍부한 사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켜야지 효과도 좋을 거니까요. 이전에는 이 데이터와 사용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이 시행된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중해졌습니다. 그 애플의 조치 이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혹은 회사가 양분화되기도 했고요. 이 아마존과 핀터레스트 사례에서 보면 아마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핀터레스트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광고를 집행한 브랜드들의 광고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정밀한 타겟팅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핀터레스트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이터, 그리고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사용자를 가진 자와 데이터를 가진 자가 양분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앞으로 데이터를 가진 자와 사용자를 가진 자들이 효과적인 디지털 광고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습이 다소 출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아마존이 그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발을 들인다는 내용이거든요. 콘텐츠 라이센스 비즈니스. 그 아마존이 이번에 내부적으로 MGM 스튜디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부는 콘텐츠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사업부인데, 구체적으로 아마존이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외부에 라이센스 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한번 깊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존도 아시다시피 프라임 비디오를 필두로 다양한 OTT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직접 제작한 이 아마존 오리지널 콘텐츠는 대부분 아마존이 직접 운영하는 OTT에서만 독점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그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에서 볼 수 없죠. 그건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동일한 원리로 아마존 오리지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보유한 OTT에서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의 콘텐츠를 외부로 라이선스 한다는 의미는요, 앞으로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아마존이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요약 시리즈다,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의 라커룸 대화 같은 아마존 오리지널 컨텐츠,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컨텐츠를 만약에 아마존이 그 컨텐츠를 외부의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를 한다면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고 티빙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아마존이 이렇게 콘텐츠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에 완결한 유명한 그 인수 사건, 인수 케이스 하나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존이 유명 영화 제작사인 MGM을 인수했죠. 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수를 했는데, MGM은 그 제임스 본드 시리즈처럼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이고, 그 이외에도 수만 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수만 개 이상의 콘텐츠도 아마존 소유, 즉 아마존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된 거죠. 앞으로 아마존은 이렇게 수만 개 이상의 그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수를 통해서 유입된 이 콘텐츠 플러스 이미 제작한 그리고 앞으로 제작하게 될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외부로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유료죠. 무료가 아니고요. 이 콘텐츠 라이센스를 통해서 아마존이 이루려는 목표는 당연히 자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매출 극대화하는 것이 그거겠죠. 근데 조금 주목할 부분은 아마존이 콘텐츠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이번에 보여주는 전략은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는 형태로 매출을 더 늘리려는 어떤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분야가 전통적인 리테일 영역, 아마존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 영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새롭게 발을 들이고 있는 이 콘텐츠 영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마존이 이 라이센스 비즈니스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좀 재미있는 시각으로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